자, 이번 시간에는 현관 및 테라스의 기초 단면 작도를 할 건데요. 교재 79페이지입니다. 현관 및 테라스를 작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계단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한 계단, 두 계단이 있다라 그러면 150, 150해서 총 300mm를 올라와서 현관 부분이 시작되거나 또는 이 테라스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요. 현관 부분에서 두 계단을 올라왔을 때 두 계단을 올라오고 한 계단을 더 올라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그림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앉아서 신발을 신었을 때 그 신발에서 머리까지 닿는 부분, 문까지 닿는 부분에 300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지 충분히 부딪히지 않고 안정감을 느껴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 부분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1200 정도의 거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면에서, 우리 평면상에서 봤을 때, 자, 요렇게 잘라져 있죠. 요렇게 잘라져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절단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요 중심선에서부터 여기까지 통상적으로 치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 통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로선 긋고요. 세로선 긋죠. 세로선은 항상 그렇듯이 센터선이고 가로선은 바닥에 있는 노란색 선, 즉 실선, 두꺼운 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심선은 여기에 있는 이 벽체의 중심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쪽 편으로 이제 그 현관 테라스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외벽면 벽체 우리가 옵셋으로 200, 200 나눠진 걸 전 시간에 배웠었죠. 이 이유가 뭐냐면 공간벽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요 현관 밑에 있는 기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같아요. 자, 옵셋 900 동결 깊이 내리고요. 그리고 다시 400 푸팅 부분이죠. 푸팅 내리고 그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부분 50 내리고 다시 200을 내리면 잡석 부분이죠. 이렇게 내리고 자, 요거 바닥 기초 부분, 현관 부분의 바닥 기초 부분을 완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옵셋. 자, 200 푸팅 부분이죠. 200을 하나, 요쪽 하나 하고 필렛 멀티 하셔가지고요. F엔터, M엔터, 필렛 멀티 하셔서 이렇게 놓고요. 다시 옵셋 100을 요쪽 하나 해서 우리가 전체를 트림으로 잡아볼게요. TR 해서 잘라내기로 전체를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 정리를.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다시 한번 TR을 이용해서 선 정리 한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이 트림을 이용할 때는 선의 기준선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면 지금 일단 현관 이 부분, 요 부분이죠. 거실 창문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기초를 완료를 했어요. 이 부분 기초 완료한 상태에서 이제 이쪽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사람이 머리를 이쪽이었죠? 네, 사람이 머리를 숙여서 이쪽까지 1200 정도, 현관 입구까지 1200 정도면 적당한 선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옵셋 1500을 하게 되면 이게 현관의 끝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따져보면요 1300이 나와요. 자, 이렇게. 아까 제가 1200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한 중심선에서부터 1500을 내보내면 적당한 높이가 현관의 시작점 높이가 나오고요. 현관 계단 높이 하나가 150이죠. 150 한 칸, 두 칸. 그다음 계단 폭은 300입니다. 한 칸.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역시 필렛 엔터하고 여기 다중 보이시죠? 멀티 엔터 하셔서 요렇게 계단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GL선은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300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중심선이니까 ML 이용해서 딱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기 현관 부분 위에 들어와서 한 계단이 더 올라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가 거실 창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실 창문 부분을 포함해서 150을 더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150을 올리고 옵셋 1.0b의 크기만큼 190을 보내서 필렛 멀티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방향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트림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 좀 해볼게요. 선 정리. 자,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꺾어지고 여기에 이제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원래 여기가 공간벽이면 이렇게 설치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지금 이 위에가 여기 보시면 거실 창문이죠. 거실 창문의 단면이 보인다고 했을 때 거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창문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거실 창문이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까지 이 선이 나와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꺾지 않으셔도 됩니다. 꺾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선이 나와서 창문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창문까지 진입하는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는 부분, 거실 내려가는 캔틸레버 기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캔틸레버 기초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그리는 타입이 있고 이렇게 그리는 타입이 있는데, 캔틸레버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기초의 하부처럼 이렇게 어떤 그 두꺼운 부분에 지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일체형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밑창 콘크리트와 잡석을 따라서 시공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밑에 공간을 비워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어떤 방식으로 도면을 그려도 맞아요. 그래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권고하는 방식은 사실 똑같이 나눠서 가는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긴 해요.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서 제가 그 첫 번째 방법인 그 방법을 써볼 건데요. X라인, XL 엔터에서 이렇게 X라인을 주고요. 자, 보세요. 옵셋 150. 자, 여기 슬라브 150, 여기도 슬라브 150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 선이 있죠. 이 선이 쭉 길게 늘려요. 그리고 옵셋 150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50이 서로 똑같이 이어지는데 필렛 멀티를 해서요. 안쪽 부분부터 안쪽 길이 이렇게 선을 이어주면 이렇게 그 철근 콘크리트가 따라서 올라가요. 따라서 올라가고 MA 엔터에서 이 부분을 같은 색깔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선이 있거든요. 이건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300 정도를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팅 부분인데 기초 푸팅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끝에 100 나온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아이고 좀 내리고요. 여기 끝에 100 나온 요 부분을 복사를 해요. CO 엔터 복사를 해서 요 선을 기준으로 300 나온 요 선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놔요. 그러면 여기에서 300 내려온 선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100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옵셋 다시 100 반대편도 역시 푸팅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100을 한 상태에서 트림으로 이제 선 정리 한번 해볼게요. 트림 전체 선택하고 이렇게 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초에서 잡석 들어갔고요. 밑창 콘크리트 들어가고 철근 콘크리트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GL선을 이렇게 쭉 나란히 그어보면 이 GL선을 그어보면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있는 이 선은 GL이잖아요. 땅선이죠. 같은 땅선인데 요만큼이 붕 떠 있죠. 요만큼이 붕 떠 있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치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해치를 안 집어넣을 거면 이렇게 X 표시를 하고 나중에 이제 글자로 성토 다짐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부분을 마감하시면 되고요. 항상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도 철근 콘크리트고 여기도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그러면 동일 재료는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을 완료했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을 완료했고 여기에서 이제 쭉 나와서 첫 번째 이 방문까지의 폭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처음에 받으시는 평면도에서 여기 잘라지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1800이에요. 그죠? 이 마룻대 위치에서부터. 그럼 우리 지금 중심선은 여기에 있고
800 나와서 3900 나오고 다시 1800 나온 선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옵셋 800. 800 나오고 다시 3900 나왔죠. 그리고 다시 1800이 나왔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선은 여기에 있는 1800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지금 여기서 800 나오고 3900 나오고 1800 나온 선, 이 선을 잡은 거예요. 이 선이. 자, 이 선을 잡았는데 잘 보세요. 도면을 보셔야 될 게 이 선이 위치하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b 190인데 10이 더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이 공간벽 때문에 그래요. 외벽에 대한 공간벽인데 우리가 그 중심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선 기준으로 중단열을 해서 200, 200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200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190이 들어오고 10이 들어오는 거예요. 1.0b니까. 그러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옵셋 200을 이쪽으로 갔다가 이 200 보내준 선이 이 선이 1.0b 선이에요. 그래서 1.0b 선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190이 들어와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초가 여기에서 생기거든요. 여기에 있는 줄기초는 여기 있는 기초가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와주기 때문에 줄기초를 요만큼만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수평으로. 그러면 이쪽에 따로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도면이 작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작도를 하시고 이거 잘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어요. 왜 그러냐면 미러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TR 엔터해서 여기서부터 나머지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시고요. MI 엔터. MI 엔터해서 중심선 기준으로 중심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미러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워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떨어져 있잖아요. 조인트라는 명령어예요. J 엔터. 자, 조인트 엔터. 연결되고 있죠? 조인트라는 건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있는 선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트림 엔터 해서 이 선과 이 선 선택하고 자르고 잘라주면 이렇게 이쪽 부분, 방 하부 부분의 기초가 작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초가 작도가 되고 우리 끊어진 부분이 이 정도 되잖아요. 요거 대략 한 많아봤자 2, 3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잡으셔가지고 어차피 거기에는 치수가 없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에서 끊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끊어주시고 그러면 이 끊어진 선을 이제 복사를 하나 할게요. 이 선을 복사를 하나 해서 이 정도에서 끊어집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에서 끊어진다라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서클 아무 곳이나 상관없는데 이 정도에서 대략 한 180 정도면 돼요. 서클 180 정도로 하셔서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TR 엔터 선택하셔서 이쪽 선 이렇게 S자가 되게 교차되게 지워주시면 이렇게 절단 표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렸다 잘린 단면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 보셨을 때 지금 이 선을 제가 안 지웠잖아요. 이 선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선이거든요. 이 선을 안 지운 이유는 요 끝부분에 보이는 요 선이 있잖아요. 요 선은 이 도면 안에서 인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1.0b잖아요. 190 나누기 2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옵셋 190 나누기 2를 하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벽면의 선은 저쪽 편에 보이는 인면선인 거예요. 저쪽 바닥 저쪽 끝에서 보이는 인면선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자, 이 800선은 여기 있는 800선은 지금 현재 요선인데 요선에서 가려진 건 없으니까 이 선은 지금 이제 의미가 없죠. 지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워져서 도면을 작도를 했고요. 자, 여기서 끊어서 같은 라인으로 끊을게요. 이렇게 해서 같은 라인으로 왜 우리 도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라인으로 끊어서 이렇게 같이 같은 크기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게 굉장히 보기도 좋아요. 이쁘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BR이라는 잘라내기 브레이크 끊기죠. 끊기 명령 이용해서 너무 긴 부분은 선 정리들을 좀 하고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바닥에서부터 150, 150 올리고 여기 다시 150 올려서 방의 높이까지 나타났습니다. 방의 높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창문을 해볼 건데요. 거실 창문은 저희 교재 좀 내려볼게요.
자, 여기 있죠? 우리 그 거실 창문에서 플라스틱 창호로 되어 있을 때랑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재 창호랑 알루미늄 창호를 그릴 때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재 그 12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0페이지 참고해서 한번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공지, 아무것도 없는 공지, 빈 공간에다가 렉탱을 하나 하는데요. 얼마를 하냐면 골뱅이, 자, 기본선을 좀 파란색 말고 아예 노란색으로 기본선을 선택할게요. 잘 안 보여서. 네. 자, 다시 렉탱 하셔서 골뱅이 100에 30 하시면 됩니다. 100에 30 하셔가지고 이렇게 앞부분 알루미늄 부분 하나 만들고요. 창틀 부분이에요. 창틀 부분은 골뱅이 30에 60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끝선에서부터 선을 하나 이렇게 올리고요. 그리고 옵셋을 할 건데 어떻게 옵셋 하냐면 여기서 10, 30, 30 할까요? 10이 낫죠. 아무래도 10을 띄우는 거는 끝부분을 살짝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10을 띄우는 건데 굳이 이렇게 안 띄우셔도 시험장에서 반드시 이 법칙을 안 지키셔도 돼요. 10, 30, 10, 30 다시 30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은 20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렇게 작도를 하시면 되는데 10, 30, 10, 30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작도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규정은 정확하게 안 지켜도 돼요. 왜냐면 가운데 선 잡아서 10만 띄우고 양쪽으로 30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것만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무브에서 아까 만들어 놨던 30에 60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가운데 선을 이렇게 하나 이 사각형의 중심을 잡아서 위로 하나 선을 이렇게 올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단면선과 인면선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클릭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인면으로 보여요. 나머지는 다 단면으로 보이는 거겠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높이가 2400이잖아요. 자, 2400이 하나 올려놓으시고 제가 옵셋 시켜서 2400을 하나 하시고 다시 1200을 옵셋해요. 가운데로. 가운데 선을 하나 만드는 건 미러를 하기 위함이죠. 자, MI 엔터. 자, MI 하기 전에 익스텐드 먼저 할게요. 연장하기죠. 이 선을 선택해서 나머지 다 연장하면 여기까지 연장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MI 엔터. 미러죠. 이렇게 반대쪽으로 미러를 해놓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커다란 창문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커다란 창문을 통창으로 할지 아니면 중간에 보선틀 그러니까 유리가 너무 길면 깨질 우려가 있으니까 보선대를 하나 두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셋 900 보선대 900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서 손잡이를 겸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대를 하나 곡사를 합니다. 곡사를 해서 창틀을 이렇게 올려서 가운데 부분에다 창틀을 하나 더 놔두시고 자, 요 이제 요 선 올린 거 900 올린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트림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지나는 유리 부분만 삭제를 해놓으면 이 노란색이 유리의 단면이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보선 틀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도면이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완성했으면 그 옆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목재 지금 여기 있는 건 알루미늄 창호를 했으니까 목재 창호를 한번 해볼 건데 목재 창호는 의외로 쉬워요. 150에 45고요. 높이만 좀 다르죠. 150에 45 하시고 선을 이렇게 쭉 긋는데 옵셋은 30이에요. 30, 30, 355니까 30, 30, 30, 30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진 30에 60짜리를 복사를 해요. 어차피 크기는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MA를 이용하면 되게 빠르다 그랬죠. 신속하게 된다 그랬죠. 신속하게 MA 그리셔서 바꾸시고 가운데 선으로 선 하나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방법은 알루미늄 창호와 동일합니다. 라인을 이렇게 보내서 옵셋 1200 해서 이렇게 올리시고요. 미러 옵셋 시키시고 익스텐드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얘를 미러합니다. MI 엔터. 자, MI 엔터 하시고 이렇게 이 부분은 지우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선들 하나 필요할 것 같으면 이렇게 선 하나 밑에서 그리셔가지고 900 하셔서 위로 이렇게 900만큼 옵셋 시키시고요. 자, 여기 있는 중간 틀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쭉 올려서 이 가운데다가 두시고 역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두 개를 무브시켜서 이렇게 붙여요. 붙이면 지금 똑같은 크기의 창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앞부분은 알루미늄 창이지만 뒷부분은 역시 알루미늄 창이 아니라 그 사용자 정의를 하는 목재에 대한 해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격두기는 이 사선의 표시이기 때문에 45도로 하시고 20 둔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목재니까 목재 해치 유형인 사선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 있는 우리 그 레이어는 파란색으로 가야지 가늘게 재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다 완료가 되셨으면 move 이용해서 move 명령을 이용하셔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뒤에 선에다 딱 맞춰 놓으시고요. 이 바닥에서부터 2400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선이 천정 반자선이에요. 천정의 반자선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겠죠. 오셔서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봐요. 자, 지금 여기까지 기초가 올라왔고 기초 올라온 선에서 또 이 위쪽으로 뭔가가 만들어질 거고 이 위쪽에도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벽돌이 보이는데 인면으로 보이겠죠. 여기는 해치를 넣어서 인면 해치를 넣는데 사용자 정의의 각도는 0도, 간격은 벽돌 한 장 높이인 60, 57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셔서 엔터 하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면으로 보이는 선이기 때문에 이 레이어 상태는 파란색의 레이어가 표현이 돼 있어야지 되겠죠. 이렇게 작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의 단면 같은 경우에는 189페이지에 있는 부엌문의 단면도 같은 방법이에요. 문 그리는 방법은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도면을 작도하시면 돼요. 이 문의 작도법은 틀리지가 않아요. 도면마다 틀리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엌문 지금 제가 딱 그 도면에서 찾아야 되는데 방문 작도법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방문 작도법 우리 교재 그 아까 180쪽에 있는 부엌문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192페이지에 있는 방문 작도하는 방법을 그대로 토대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방문 작도법 중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문에 열리는 방향이에요. 자, 이 문은 얘는 문턱이거든요. 문이 이쪽으로 밀어서 열렸잖아요. 그러면 문이 여기에 달려 있어야 돼요. 이쪽이 아니고. 문 열리는 방향에 따라서 문틀은 달라지고요. 문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벽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b이기 때문에 골뱅이 1.0b 크기 190에 그리고 높이는 45입니다. 190에 45짜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다시 렉탱을 하는데 어떻게 렉탱을 하냐면 이 190에 45 만든 거에다가 골뱅이 30에 15를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걸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무브하셔서 내리면 이게 지금 양쪽으로 복사를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 문이 들어있는 그 문의 턱 부분을 만들어주는 문턱 부분이 되겠죠. 문턱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문 열리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쪽 부분이라고 그랬죠. 문 열리는 부분에 이쪽 부분에서 문이 달려야 되겠죠.
골뱅이. 문은요. 높이가 가로는 당연히 30이고요. 높이가 틀려요. 150. 아까 유리에서는 60이었죠. 근데 문은 150입니다. 150에 중간 선틀이 들어가야지 문이 좀 튼튼해지거든요. 목재를 만들 때 우리가 각재를 쓸 때 그런 높이의 각재를 사용해요. 문의 대표적인 크기는 2100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00인데 옵셋 2100 나누기 2100 나누기 2를 하면 문의 가운데 지점으로 옵셋이 되겠죠. 미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은 하나 올라갈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올라가는 이 선들은 지금 당연히 인면으로 보이는 선을 제가 그리는 거고요. 요 가운데에서부터 가운데까지 올라가는 이 선은 단면인 거예요. 문의 단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변에 이제 파란색 레이어가 있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미러시키면 될 거고요. 요 선 다 끝났으면 MI 엔터 하셔서 미러시키면 됩니다. 미러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문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문은 항상 손잡이가 달려야 돼요. 손잡이가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선 그은 거 지우시고 옵셋 바닥에서부터 900을 올려서 이 부분에 문 손잡이가 잡히는데 문 손잡이를 달려면 잠금 장치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고려해서 이렇게 가운데 선틀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선틀이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안에 건 지워야 되겠죠. 문 가운데에서는 문 유리든 문이든 합판이든 잘려져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서클을 하나 만드시는데 반지름 30짜리를 만드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문 손잡이인데 원래 문 손잡이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도 상관이 없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많이 깎아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러시켜서 이렇게 문 손잡이까지 만드시면 되는데 문 손잡이 이렇게 디테일한데 진하게 보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치를 하시는데 해치 사용자 정의의 각도 45도 간격 20 나무 표시죠. 문은 나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표시에 해치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잘려진 부분마다 아까 그 나무 목재 창호를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시고요. 역시 당연히 MA 이용하셔서 파란색 선으로 해치를 전부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래 위로 뽑았던 선들은 지워버리시고요. 이렇게 무브로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 부분 이동하고 지금 이쪽 부분 인면 보이는 거는 당연히 아래쪽 위쪽 다 이 벽체 내부 벽체 안에서만 인면이 보이는 거지 바깥쪽으로 인면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ER 엔터에서 여기서부터까지 이거는 잘려지고요. 이 부분에 조적이 올라가는데 우리 그 이론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적벽체의 이론을 할 때는 반드시 조적벽 상부에는 문틀 상부에는 인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인방을 표현할 건데 인방은 직접적으로 힘을 받는 구조적인 벽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뱅이 190에 190 해야지 정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정사각형을 해놓고 무브에서 여기다가 인방을 이렇게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이 인방은 직접적으로 힘을 받는 가장 중요한 구조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X자로 기호를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방 하부에 이제 온수 파이프 부분을 이제 완성을 할 건데요. 자, 옵셋 온수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백 부분을 이렇게 내려요. 이 부분이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밑으로 질석 보온재라 그래서 온수 파이프 밑에 올라오는 찬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보온재를 깔아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두께 150이죠. 이 콘크리트 두께 여기랑 똑같죠. 똑같은 크기로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시험 문제를 보시면 단열재, 바닥 단열재의 두께가 있을 거예요. 보통 바닥 단열재의 두께가 문제마다 다른데 85였을 때는 85를 내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창 콘크리트. 미창 콘크리트는 항상 50이었죠. 아까 이쪽에서 했던 것처럼 50 그리고 잡석 200 이렇게 내려지면 돼요. 이렇게 내려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면에 선이 나왔고
중요한 건 이쪽 부분의 기초 부분에는 통과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줘야 되겠죠. 이쪽 따로 안 그리시려면 이쪽은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바닥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단열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동일한 재료는 꼭 이렇게 뚫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뚫어주시고, 그 다음 질석 보온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싸줘요. 그래서 옵셋 50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쪽 벽면 틈새에 그 나가지 않도록 감싸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면 되는데, 자, 필렛 멀티 하셔가지고요. 요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휘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쪽 부분 다시 한번 옵셋 50, 아까 필렛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없어졌을 거예요. 옵셋 하시고 필렛 멀티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필렛이 안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쪽 부분도 당연히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다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얘를 복사를 하세요. 이쪽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기준선을 요 모서리에다 잡으면 그대로 올 거예요. 그러면 트림이든 필렛이든 명령을 이용하셔서 여기와 여기 사이를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온수 파이프를 넣어봐야 되는데, 온수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교재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온수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방바닥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꼬여지기 때문에 한쪽 부분은 요 끝에 부분이 가상선으로, 상상선으로 보여야 돼요. 가상선으로 보여야 되고 한쪽 부분은 끊어지겠죠. 반대쪽에 있으니까 이쪽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끊어져서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50이면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의 콩자갈층을 충분히 따뜻하게, 이 부분이죠. 따뜻하게 그 데워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체 끝부분부터 125, 250의 절반은 125니까 최소 125 띄우면 나머지 250 간격으로 띄워주면 방이 그렇게 춥지 않게 시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했을 때 옵셋 이쪽에서 이 벽면선에서 125를 띄우고요. 다시 250을 띄우면 하나의 온수 파이프 간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100이니까 중간 지점인 옵셋을 중간 지점인 50만 옵셋을 하게 되면 여기와 여기에 중심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수 파이프는 지름 25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12.5가 되겠죠. 12.5에 대한 온수 파이프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온수파이프 12.5 하고 난 상태에서 이 온수파이프 밖으로 이 열십자 표시, 그러니까 즉 우리 기준선, 파이프에 대한 기준선 표시를 하거든요. 그 기준선을 5 정도만 밖으로 빼시면, 이렇게 5 정도만 빼시면 기준선 표시가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우리가 이제 기준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잘라낸 거기 때문에 주변만 이 선을 기준으로 다 잘라버리시면 온수파이프에 대한 선이 나오고요. 이렇게 일정한 선 나오셨으면 지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MA 이용하셔서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 이건 파이프의 중심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빨간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그 4분점과 4분점끼리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은 우리가 파란색 선인데, 자, 이 선은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 선인데 그냥 파란색 선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그 블루 히든을 만들었었잖아요. 처음에 레이어 만들 때 블루 히든 선으로 해서 저쪽 부분에서 보이는 아까 이렇게 꺾여져 있는 온수 파이프 끝쪽 선에서 보이는 선, 가상선을 만든 건데 다음번까지는 얘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번엔 또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이쪽 끝에까지 쭉 들어가는데 대략적인 한번 간격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쳐보면
대략적으로 12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게 감이 잡히시게 되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배열할 거냐면 어레이 클래식으로 할 거예요. 어레이 클래식으로 가로줄은 하나, 세로줄은 12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행의 열을 띄어야 되니까 우리 그 원형 배열의 이 직사각형 배열의 특징이 여기를 기준점으로 왼쪽 하단부를 기준점으로 똑같은 배열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250이라고 또 250을 하면 여기까지 오겠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데, 다음번 다음번 시작되는 이 온수 파이프까지의 거리는 250이 아니고 250이 2개 넘어뛴 500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500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음 객체 선택 여기가 되겠죠. 엔터. 미리 보기 한번 꼭 하셔야죠. 쭉 잘 나갔죠. 여기까지 잘 나가 있네요. 엔터. 그럼 하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온수 파이프 만드시면 되고요. 이쪽 편 온수 파이프는 당연히 2개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면 복사를 하셔서, 복사의 기준점은 당연히 이쪽 끝에서 같은 기준점을 잡아주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네, 이렇게 보여져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부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두시면 이 방 이렇게 전부 다 도면이 작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호, 이 도면에 대한 뭐 철근 콘크리트 기호, 잡석 기호,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든 기호를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는 만들어집니다.